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올해 68살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는 40년을 함께 살았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38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 태윤이는 35살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자식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빠짐없이 싸주었고 방학이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영숙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왔을 때의 그 감동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후 준혁이가 회사 동료였던 이지은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영숙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은 씨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지은 씨는 영숙 씨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이 부부는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독립했습니다. 영숙 씨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겠소? 하고 걱정했지만 영숙 씨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복이지 뭐하며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지은 씨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에 가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재료를 사다가 며느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지은 씨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입맛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 갔고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출산 후 조리원에 있는 며느리와 손녀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100일이 지날 때까지 거의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손녀가 울면 먼저 일어나 우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낮에는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지은 씨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숙 씨는 본격적으로 손녀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가서 손녀를 돌보고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귀여운 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이 되었고 영숙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 집으로 가서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와서 저녁 시간까지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준혁이 부부가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면 기꺼이 손녀를 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며느리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옷을 입히는 일과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가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반갑게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지은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 작성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데웠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진 상을 내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맛있어요. 지은 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영숙 씨는 오늘 하루 손녀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다네요. 지은 씨는 그래요? 우리 딸 대견하네요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식사를 마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요즘 육아 도우미 구하시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 육아 도우미 쓰는 집이 많던데 저희도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순간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라니요? 지금까지 자신이 3년 넘게 손녀를 돌본 것이 부족했단 말인가요? 영숙 씨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영숙 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놀이나 한글 공부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서연이도 이제 5살이 되니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드실 텐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서연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힘들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68배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건강하게 손녀를 돌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말도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손녀를 돌보는 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서연이 돌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손녀 너무 예쁜데 뭐. 지은 씨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좋은 분들 많으니까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구하자고? 나이가 있어서 힘들 거라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영숙 씨를 괴롭혔습니다. 영숙 씨는 지난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 집으로 달려가던 날들, 손녀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낀 걸까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철수 씨가 뒤척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왜 잠을 안 자고 뒤척이고 있어? 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요? 며느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영숙 씨는 남편의 말에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감정, 육아를 둘러싼 복잡한 심리 같은 것들을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처럼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준혁이의 밝은 인사에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너는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하나? 준혁이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지은 씨도 곧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 부부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손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을 구우며 영숙 씨는 자꾸만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영숙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몇 달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두어 달 전부터 지은 씨가 육아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라든지, 어머님, 서연이한테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자신의 육아 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달 전쯤에는 지은 씨가 어머님, 서연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한글을 조금 늦게 배우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아직 4살인데 천천히 배워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지은 씨는 요즘 아이들은 다 일찍 시작한다던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의 대화들이 결국 어젯밤 육아 도우미 이야기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와 영숙 씨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숙 씨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잤어?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만들었어. 서연이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영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서연이를 맡기고 나오면서도 이제 곧 내가 아니라 육아 도우미가 서연이를 데려다주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오랜 친구인 최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도 영숙 씨와 비슷한 나이로 결혼한 딸을 둔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지금 시간 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순자 씨는 그래, 어디서 볼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 씨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순자 씨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그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니.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순자 씨도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출산 후 손주를 돌봐달라고 해서 1년 넘게 손주 육아를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이제 애 키우는 건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 나는 손주를 돌보는 게 행복했는데 딸은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던 거야. 아니면 내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후로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 씨는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손주를 돌보느라 내 인생을 못 산 것도 사실이고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육아 철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가끔 딸이 부탁할 때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순자 씨의 말을 들으며 영숙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손녀 육아에만 매달리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손녀를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영수가 너는 며느리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해봤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해? 내가 서운하다고? 그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시어머니가 손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순자 씨는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한번 대화를 해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서로 오해가 풀리고 이해할 수 있어. 며느리도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걸 수도 있잖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순자 씨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손녀와 함께 놀아주고 간식을 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면서도 영숙 씨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앞으로 며칠, 아니 몇 주 후면 육아 도우미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지은 씨가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연이는 잘 놀았나요?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로 육아 도우미를 구할 생각인가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며느리와 손녀가 저녁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지은 씨의 부탁에 영숙 씨는 그래요.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손녀를 맡기고 있는데 정말로 육아 도우미를 구할 생각인 걸까?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순자를 만난 이야기, 순자가 해준 조언 등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소. 며느리가 정말로 육아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그게 당신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거요. 아마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소? 남편의 말에도 영숙 씨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표정이며 말투가 분명히 내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건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당신이 얼마나 손녀를 잘 돌봤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며느리 집 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녀 아플 때 밤새 걱정하던 모습도 다 봤소. 그런 당신을 며느리가 몰라볼 리 없을 거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출근한다고 했으니 평소보다 더 일찍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느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 씨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지은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야 뭐.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피곤했습니다. 이틀 연속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은 씨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지은 씨가 출근하고 나자 영숙 씨는 소파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정말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드실 텐데 혹시 정말로 자신이 힘들어 보여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서연이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 방으로 갔습니다. 손녀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서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녀와 함께 보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영숙 씨가 손녀를 깨웠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평소처럼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육아 도우미들은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걸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육아 방법이 있는 걸까? 영숙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육아 도우미, 전문 육아, 영유아 교육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육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영어 놀이 전문가, 몬테소리 교육 전문가, 놀이 치료사 등 생소한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니 확실히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나는 그냥 손녀를 돌보고 밥 먹이고 놀아주는 것밖에 못하는데 전문가들은 교육까지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영숙 씨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영어로 노래 불러줬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영어 노래 배웠구나. 할머니한테도 불러줄래? 서연이는 신나게 배운 영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의 노래를 들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라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육아 도우미는 영어로 놀이도 해주겠지. 며느리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레고 블록을 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인형 놀이도 했습니다. 평소처럼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 씨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힘드셨죠? 지은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저번에 말했던 육아 도우미 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제가 알아보고는 있어요. 몇 군데 상담도 받아봤고요.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상담까지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영숙 씨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영숙 씨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제 직장 동료가 소개해 준 곳인데요. 거기 선생님이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이래요. 영어랑 한글 교육도 병행해서 해주시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직접 만나볼 예정이에요.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제야 영숙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서연이를 안 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매일 이렇게 오시는 게 힘드실 텐데 지은 씨가 황급히 설명했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 돌보는 거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일찍부터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잖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그런 걸 부탁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육아 방식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할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영숙 씨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님,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영숙 씨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라며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숙 씨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온 정성을 다해 손녀를 돌봤는데 결국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거실에 있던 남편 철수 씨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왜 우는 거요? 영숙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데. 한참을 운 후에야 영숙 씨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은 며느리 집에 안 가는 게 어떻겠소? 하루 쉬면서 마음 정리하시오.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를 돌봐야 해요. 아직 육아 도우미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날 밤 영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내가 서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기어다니던 날,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을 자신이 함께했습니다. 밤에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고 배앓이를 할 때 밤새 등을 쓸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서연이를 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나를 믿어줄까? 며느리 집에 도착하니 지은 씨가 어색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대화 때문에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영숙 씨는 서연이를 깨우고 평소처럼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영숙 씨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게 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전문가만큼은 못해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런 생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교육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창의력 키우는 놀이 같은 검색어들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 정보들을 프린트해서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새로운 방법으로 손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대로 영어 동요를 틀어주고 함께 따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실수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서툰 영어 발음을 듣고 킥킥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 불러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한글 카드도 만들어서 손녀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금방 지루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없어요. 그냥 레고 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영숙 씨는 난감했습니다. 분명 인터넷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잘 안 됐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친구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손녀를 안아 올리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많이 아팠겠다.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영숙 씨는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로 하면 덜 아플 거야. 상처 부위에 입김을 불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어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안아주고, 무서울 때 안심시켜주고, 배고플 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여주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가 퇴근하자마자 영숙 씨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나도 알아요. 내가 전문적인 교육은 못 시킨다는 거. 영어도 못하고 요즘 육아 방법도 잘 모르죠.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님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이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서연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서연이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서연이가 울면 내 마음도 아파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써주시는지 잘 알아요. 제가 너무 교육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나도 며느리 마음 이해해요. 서연이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한테는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사랑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영숙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요즘 너무 초조했던 것 같아요. 주변 엄마들 보면 다들 아이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키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서연이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어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서연이는 아직 4살이에요. 지금은 공부보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며느리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건 며느리 마음이니까 나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다만 그 사람이 서연이를 사랑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제가 육아 도우미를 알아본 건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오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서연이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다만 영숙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나도 쉬고 싶긴 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요. 그런 날에는 육아 도우미가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지은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쉬실 날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머님이 봐주시고 금요일은 육아 도우미가 오는 걸로요. 그러면 어머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실 수 있잖아요. 영숙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매일 며느리 집에 오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 수 있다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육아 도우미가 오는 날에는 손녀가 다른 방식의 돌봄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김미선 씨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육아 도우미로 일한 경력이 10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 김미선 씨를 만났을 때 약간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서연이를 돌보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선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 씨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손녀 잘 부탁합니다. 김미선 씨는 생각보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연이가 평소에 어떤 놀이를 좋아하나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낮잠은 언제 자나요? 김미선 씨는 영숙 씨에게 서연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레고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인형 놀이도 좋아하고요. 음식은 계란말이랑 김밥을 좋아하고 낮잠은 보통 오후 2시쯤에 자요. 아, 그리고 잘 때는 토끼 인형을 안고 자야 해요. 김미선 씨는 영숙 씨의 말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정말 세심하게 돌보셨네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역시 할머니가 제일 잘 아시네요. 김미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영숙 씨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평소에 못했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손녀 걱정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잘 있을까? 김미선 씨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 점심때쯤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서연이 잘 있어요? 네, 어머님. 김미선 씨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서연이가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은 씨의 말에 영숙 씨는 안심했습니다. 저녁 때 지은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김미선 씨와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숙 씨는 다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의 말에 영숙 씨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 많이 보고 싶었어. 금요일에 잘 지냈어? 네. 김 선생님이랑 영어 노래도 부르고 색종이 접기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더 좋아요. 서연이가 할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여전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손녀를 돌보고 금요일에는 쉬는 생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금요일마다 쉬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남편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보, 이렇게 평일에 영화 보러 오기는 얼마만인가요? 영숙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몇 년 만인 것 같소? 철수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소.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육아 도우미가 온다는 게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 체력도 회복되고 서연이 볼 때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새로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김미선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김미선 씨가 금요일에 서연이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주면 영숙 씨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일을 공유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요즘 한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 이름 쓰는 걸 계속 연습하고 싶어 해요. 김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월요일부터 한글 공부 좀 시켜줘야겠네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김미선 씨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영숙 씨는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조합이 서연이에게 정말 좋았습니다. 서연이는 김미선 씨에게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도 할머니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서연이가 요즘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학습 능력도 좋대요. 다른 아이들보다 한글도 빨리 배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대요. 그래요? 우리 서연이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정말 잘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도우미가 온다는 것이 자신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아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손녀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며느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연이가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제일 좋아했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김 선생님도 좋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자신이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줘도 할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할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전문적인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숙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주 돌보기 어떠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육아 도우미가 와서 제가 좀 쉴 수 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육아 도우미요? 그럼 서운하지 않으세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쉴 수 있고 손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손주가 여전히 나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 오래 손주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요. 매일 봐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기뻐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서연이도 오래 할머니를 볼 수 있을 거요. 영숙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서연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된 서연이는 이제 한글도 읽을 수 있고 간단한 영어 단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서연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 준 사랑이 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도 서연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영숙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도우미가 온다는 게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나도 성장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내 그림을 그려줬다. 처음에는 육아 도우미가 온다는 것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안다. 전문가는 교육을,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서연이는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사랑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건강한 할머니로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몇 주 후 며느리 지은 씨가 영숙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영숙 씨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서연이를 너무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요? 영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둘째가 태어나면 어머님께 더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째까지 돌본다는 것은 분명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시스템이 있고 필요하면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둘째도 할머니가 도와줄게요. 다만 둘째가 태어나면 김미선 씨한테 일주일에 이틀 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하나 더 생긴대요. 철수 씨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요. 당신 괜찮겠소? 괜찮아요. 이제는 현명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몇 달 후 지은 씨의 임신 소식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특히 서연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태어나면 내가 언니로서 잘 돌봐줄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좋은 언니가 될 거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영숙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며느리도 있고, 육아 도우미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영숙 씨는 지은 씨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서연이를 더 적극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여전히 쉬었고 힘들 때는 김미선 씨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미선 씨, 며느리가 임신해서 요즘 제가 조금 더 바쁘거든요. 금요일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씨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며느님 임신 축하드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미선 씨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 씨가 출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출산 당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에요. 3.5kg의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축하해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영숙 씨는 갓 태어난 손자를 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줄게. 영숙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출산 후 지은 씨는 한 달간 친정에 가서 조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숙 씨는 서연이를 더 집중적으로 돌봤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동생은 언제 집에 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랑 동생이 함께 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숙 씨와 서연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지은 씨와 민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다. 진짜 작아요, 할머니. 그래, 너도 이렇게 작았어. 이제 내가 언니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생아는 밤낮 없이 울었고 수유와 기저귀 가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산후 회복 중이라 많이 지쳐 있었고 영숙 씨도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주 2회로 근무 시간을 늘렸고 서연이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퇴근 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지은 씨와의 소통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민준이 돌볼 테니 어머님은 좀 쉬세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더 쉬어야지.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충분히 힘드세요.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쉬어요.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잖아요. 지은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했고 영숙 씨는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민준이는 100일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촐하게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언니가 되어 동생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민준이 우유병 줄게요. 서연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좋은 언니가 됐네. 영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전 처음 손녀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 날 아들 준호가 영숙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뭘 그런 말을 하니? 손주 돌보는 건 할머니의 기쁨이야.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무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돌봐주셔서 더 감사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죠? 그러게 말이요. 2년 전에는 당신이 매일 손주 돌본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둘을 돌보면서도 여유가 있으니 말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김미선 씨도 있고 며느리랑도 잘 협력하고 당신도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두 손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민준이는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지만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편지 쓰기였습니다. 서연이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저를 낳아주신 분은 엄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제가 슬플 때 위로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건강하세요. 손녀 서연 올림. 영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감사는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서연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할머니에게는 선물이란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준이도 뛰어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며칠 후 영숙 씨는 김미선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김미선 씨는 단순한 육아 도우미가 아니라 영숙 씨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처음 제가 왔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김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미선 씨 덕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배웠어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도움을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영숙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영숙 씨는 김미선 씨의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있었기에 두 손주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영숙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 저랑 같이 스파에 가실래요? 제가 예약했어요. 어머님께서 늘 저를 배려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서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스파에. 네, 어머님. 어머님도 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날은 아이들을 김미선 씨께 맡기고 우리 둘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요. 지은 씨의 제안에 영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배려해 준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고 두 사람은 스파에 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영숙 씨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구나.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스파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날 생각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세요. 지은 씨의 말에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짐이 되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가족의 기둥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처음에는 우리 사이가 좀 어색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힘드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잖아요. 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손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데이트하고 왔지. 지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트요? 할머니랑 엄마가? 서연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엄마도 가끔은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해. 그래야 더 사이가 좋아지거든. 영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일기는 2년 전 서연이를 처음 돌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스파도 가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느리가 나를 가족의 기둥이라고 표현해 주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보람으로 느껴졌다. 손주 돌보기가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축복이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내 삶의 기쁨이고 며느리는 내 소중한 가족이다. 몇 주 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역할을 나누고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 나물 좀 묻혀줄래? 영숙 씨가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할게요. 딸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전을 부치고 영숙 씨는 탕을 끓였습니다. 세 여자가 협력하니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부장으로 올랐어요.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여보. 지은 씨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철수 씨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진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준호가 영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영숙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만약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 중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진짜 영웅이십니다. 준호의 말에 방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도 손주들이 있어서 행복해. 손주들이 나한테 삶의 의미를 준단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강 챙기시면서 아이들 돌봐주셔서 더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 저녁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수고 많았소. 손주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우리 같이 잘 키웠네요.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잠든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 작은 손으로 잡아주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영숙 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할머니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손주 돌보기는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배운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소통한다면 손주 돌보기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할머니로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잠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며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자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밥의 맛,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 할머니의 따뜻한 품. 이 모든 것이 손주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